윤 대표님, 네. 뭐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같이 뛴다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워낙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과 관련돼서 뭐 참모라든가 측근들이 재판 내지는 뭐 이런 사법적 처리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기가 펄펄 살아나가지고 재판부를 능멸을 하는 발언을 막 하고 거기다가 검사들 수사기관까지 협박을 하는 말도 서슴지 않다고 하는데 우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4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엉뚱한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모양이에요.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한 거죠. 수원 검찰청 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방에서 모여가지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이 뭐 제3자 뇌물 기소 안 되면은 형님은 큰일 난다. 이화영 큰일 난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뭐 술 먹고 진술 이걸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 한 거죠. 어떻게 검찰에서 쌍방울 김성태랑 술 마시면서 그 이화영 진술을 조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뭐 총선 전후로 해서 뭐 이화영이가 2판 4판 나가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 끝나서 야당이 승리를 하면은 자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재명이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다 사면해 줄 거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생각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화영이 말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검사실 그 앞에 무슨 창고 같은 데라고 하지만 무슨 방에서 진술을 조작을 하고 거기서 앉아갖고 술도 마시고 무슨 연어회에 초밥까지 시켜먹고 그랬다는데 이게 어느 세상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무슨 검찰 독재 탄압 대책이라는 데서는 입장문을 내가지고 지금 수원지검이 사건 수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혐의로 의혹이 있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검사들이 수사의 대상이지 당신들이 지금 수사를 할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거든.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여기는 이제 이화영이가 쌍방울에서 뇌물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같이 겹쳐 있지만 검찰이 지금 지난 8일인가요? 구형을 15년 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7일 날 1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화영이가 상당히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증거가 그 경우 나왔습니다. 이재명이는 공범이 돼가지고 공범으로서 이재명도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전을 펴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과거 왜 한명숙 총리가 그때 왜 돈 받은 거 끝까지 부인하고 뭐 의혹을 그냥 확대 재생산했잖아요. 검찰이 짜고서 이렇게 다 나를 몰았다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주는 이 검사 변호사 앞에서 다 자기가 이 이재명한테 뭐 대북 송금 보고하고 했다고 다 자기가 진술했어요. 그래놓고 그거 번복하고 그 번복도 그냥 순리대로 됐습니까? 이화영 마누라가 법정에 와서 정신 차려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호사 민주당에서 달라들었잖아요. 달려들고 그때 박범계 그렇죠. 수원지검 가서 시위하고 그 의원들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참 불의가 이렇게까지 참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 진짜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아마 민주당 측이라든가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전달을 받았지 않았겠냐. 메시지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1심 전에 당신이 이 검찰의 회유로 인해서 그렇게 진술이 됐다. 이걸 좀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재명이가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수사 과정상에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쌍방울 김성태하고 같이 술 마시고 북한에 돈 준 거 그 영수증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결국은 뭐 이화영도 이화영이지만 이재명 살리기의 일환 아니겠느냐 그렇죠. 여기서도. 그렇죠. 이화영이가 뭐 중형을 받으면 이재명은 이재명도 뭐 같이 동업자가 되니까요. 아니 부지사가 어떻게 지사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무런 승인이라든가 지시 없이 북한하고 그 많은 돈을 막 갖다 주고 이 방북 문제를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나 붙자 들어가는 건 그 지사 움직임에 따라서 오케이 안 하면 한 번도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허락받아야 하고 부지사를 뭐 선거를 뽑습니까? 지사가 너 내일부터 해야 하면 부지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했다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거를 저렇게 이재명과 이화영 이런 사람들 우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의 측근으로 김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 지난 대선 경선 때 유동규를 통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6억 얼마인가 받았잖아요. 그걸로 해서 지금 5년형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1심에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11일 날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그게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녹취록을 뭘 제출했는데 자기가 한 얘기를 지인하고 한 얘기를 그 녹취록에는 욕설이 막 담겨 있대요. 1심 재판부와 검찰을 원색적으로 욕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법정에 가서 변호인도 제치고 김용희가 5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판사가 3가지만 해라. 그랬더니 5가지 다 했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랬대요. 재판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게 피고인한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김용희가 그런 건 뭐 아니면 도 아니겠어요? 그냥 1심하고 그냥 다 싸잡아서 욕설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녹취록을 제출하고. 녹취록은 이제 검사가 제출을 했지요. 김용희가 자기 지인한테 막 검사 이 수사검사 가만두지 않겠다. 1심 재판했던 그 판사 재판부도 혼내주겠다. 근데 자기가 뭘 혼내줍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는 것은 이번에 봤지?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고 이재명이가 내 뒷백이야. 그렇죠. 이재명이도 자기 핵심 측근 아닙니까? 경선 때 돈 다 조달했고 전국적인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정권 우리한테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오면서 사법부를 검찰을 능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됩니까? 그렇죠. 김용희가 그 항소심 첫 재판에 그랬어요. 그 항소심 첫 재판이 선거 다음날 11일 날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김용희가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중형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나가는 거죠. 사법부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5년형이 아니라 10년형을 다시 거기다가 추가해서 때려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사법부 준엄함을 보여줘야 해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 조국도 본인도 지금 대법원 판결만 지금 최종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같겠죠. 정경심이도 부인도 4년형을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국도 이제 법리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 확정이 되는 거죠. 올 연내 2년형. 또 조국도 자꾸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기완송하면은 고법까지 다시 재판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끝난다. 이렇게 노림수인데 그렇게 되면 법이 우리나라 중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조국, 김용, 뭐 이화영 이런 파렴치범들에 대해서는 정말 법의 준열한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은 또 지금 검수완박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 완전히 수사권 뺏어버리고 이제 기소만 하도록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겁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네. 이번에 한 5명 정도가 국회에 네.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가장 막내인 김동아 예. 변호사라고 이번에 네. 당선자죠. 서대문 갑. 예. 주섰죠. 예,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헌정 질서에 사법부가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 사법부 개혁을 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하면서 사법부에 벌써부터 경고장을 날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법부 제일 중요한 게 사법부의 독립성이거든요. 그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민주적 통제를 하는데 그건 말을 민주적 통제지 이재명이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통제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민주당이 사법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판결도 상의하고 하겠다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젊은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사법부에 대해서 네. 지금 공격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재명 때문에. 네. 이재명이 재판을 지금 4개인가를 받고 있고 네. 혐의가 몇 개입니까? 열 몇 개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를 겁박을 해가지고 네. 이재명 재판도 지연적전을 그렇죠. 펴고 또 설사 위증교사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더라도 또 선거법 위반 지금 그쪽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80만 원 작전이라는 거예요. 네. 80만 원 정도라 이걸 지금 받아내기 위해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그 일환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젊은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장동 변호사들을 쭉 그 공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 해달라는 거죠. 김동화가 지금 입을 열었으면은 거기에 이제 검사장들이 몇입니까? 네. 박균택이, 뭐 양분함인가? 양분함이, 예. 또 윤석열 그것도 동기라는 이성윤이 예. 이런 사람들은 고검장급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법사위에 배치해 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검사들 불러다가 조지고 우리 속된 말로 사법부는 뭐 대법원장은 안 나옵니다만 법원 행정처장 불러다가 잘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 깎고 말 안 듣는 예산 안 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법부까지도 겨우 이제 정상화길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법부를 지금 뿌리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이 김용이라든가 이화영 같은 이런 인간들까지도 지금 판사들을 능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나무인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총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겪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쫄지 말고 대도모문이라고 큰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은 국민들이 또다시 심판을 해주리라고 봅니다. 정말 사법부가 심지를 굳건하게 그럼요. 해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확실하게 지켜내면은 그렇죠. 이재명, 조국 얼마든지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이 쇠고랑을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국회 여당도 108석이면 적은 의석이 아니거든요. 절대 총선 패배했다고 위축되지 말고 108석이면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정권 교체도 100석 밑으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더 좀 대범하게 심지를 굳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